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의 삶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스크 착용인데요. 이제 어느 장소를 가든지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됐습니다. 또 어떤 이유로든 기침을 하면 주변의 눈치부터 살피게 됐죠. 특히 평소 천식으로 인한 기침 가래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코로나19로 더욱더 불편해진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위장병으로 인한 천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오늘 시간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위장병으로 인한 천식,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변해서 옛날에는 못 먹고 살고 이러던 시절에는 사실은 위장병으로 인한 천식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 먹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생활이 좀 편안하다 보니까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위장병으로 인한 천식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물론 거기에는 환경적인 요인도 많지만 그 유발하는 요인은 위장병과 관련된, 먹는 섭생과 관련된 천식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장병으로 인한 위장병과 관련된 천식은 한의학에서 식적천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소화장애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천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른도 많고 아이들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 아주 많은 어린아이들이 식적천식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장에 의한 식적천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천식만 가라앉히려고 하는 치료를 하니까 잘 치료가 안 되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천식이 먹는 것과 연관된다고요? 무슨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천식은 폐와 관련되는지 어떻게 먹는 것과 연관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임상에서 제가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이런 환자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는 걸 보면 천식을 없애는 뿌리는 약이라든지 뭐 이런 약을 하지 근본적으로 위장장애에 대한 위장병이 오지 않게 하는 생활의 법도를 잘 지켜가는, 먹는 생활의 법도를 지켜가는 이런 생활의 법도를 안 가르쳐줘요. 모르니까. 그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먹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말하자면 잘못된 섭생으로 인해서 오는 천식이죠. 인간은 밥 먹고 숨 쉬고 일하고 성생활하는 가운데 이게 인간의 4대 여건인데 여기서 섭생이 잘못되면 그것에 의해서 병이 많이 오죠. 천식이요? 성생활과 관련돼서 많이 옵니다. 볼식이요? 오래 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콩팥이 약해져서 오는 천식도 있습니다. 입술이 두툼하고 볼이 통통한 사람들은 많이 먹어서 오는 천식입니다. 먹는 섭생을 잘못 지켜서 오는 천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잘못된 섭생으로 폐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천식과 함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많이 먹고 특히 저녁에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텔레비 보다가
그대로 잠이 들면 배를 이렇게 까 뒤집고 잡니다. 왜? 배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열이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가죠. 그러니까 폐를 녹아버려요. 천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위장병과 관련된 천식입니다. 배꼴에나 작아요. 배가 크니까 호흡이 잘 안 돼서 코를 드렁드렁 곱니다. 이런 사람들이. 낮에는 천식 때문에 고생하고요. 이게 그냥 천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침이 오래되다가 천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도 안 지켜요. 모르니까. 식적 천식이라는 건 숨이 차고 기침을 해요. 검사상의 원인이 드러나지 않아요. 음식이 쌓여서 생긴 천식이에요. 식적이 있으면 얼굴이 파랗게 되거나 희게 되거나 누런 것이 일정치가 않아요. 말하면 때깔이 나쁘다 이런 얘기예요. 푸르둥둥 허옇게 누렇게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간혹 얼굴에 개발자국 같이 이렇게 그어놓은 것 같은 이런 허연 것이 생기고 수장에 땀이 나. 손바닥에 땀이 난단 말이에요. 수장에 열이 난단 말이에요. 손바닥에 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저 북쪽에 사는 분이 손바닥에 보니까 빨갛더라고요. 그럼 식적 조심하셔야죠. 살이 찌는 거예요. 식적 천식의 원인은 위열. 위열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이 먹어서 식탐이 있어서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속이 비면 막 쓰리고 아파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증상이 조금씩 시작되다가 굴러가면서 눈덩이가 커지듯이 커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배고프면 괴물이 돼요. 배고프면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유튜브를 보니까, 텔레비를 보니까 엄청 뚱뚱하는데 밥을 조금 주려고 그러니까 막 발작을 일으켜요. 막 그냥. 또 갖다 주니까 막 그냥 개걸스럽게 또 먹더라고요. 그게 바로 위열이 쌓인 거예요. 그러면 위열이 쌓이면 어때요? 위로 올라가요.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장과 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의해서 심장에 통증도 오지만 먹는 것에 의해서 위장병에 의해서 천식도 오는 거예요. 폐가 녹아버리는 거죠. 폐는 금인데 금은 쇠예요. 열을 가해봤어요. 변형이 와요. 그래서 천식이 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왼손의 엄지손가락이 이상해요. 아프거나 손톱이 이상하게 생겼거나 또는 사고로 잘렸거나 또는 기형으로 생겼거나 이상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담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폐물이에요.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가슴이 그득하고 가래가 나오고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노폐물이 쌓이면 어때요? 노폐물이 뭐 한 곳에만 쌓입니까? 오장육부에 다 쌓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 호흡기계통에 노폐물이 쌓이면 담음에 의해서 식적천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적천식에 보면 담음에 의해서 오는 천식을 치료하는 이진탕 가감방이라는 게 있어요. 묘합니다. 묘하게 효과가 납니다. 약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묘하게 효과가 납니다. 한 번은 머리를 이렇게 미용, 그다음에 이렇게 전반적인 그런 미용에 대해서 하고 머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 왔는데 천식 때문에 왔는데 자기는 이거 뿌리는 것 때문에 천식이 왔는 줄 알았대요. 근데 보니까 식적 천식이더라고요. 담음에 의한 식적 천식이에요. 그래서 이진탕 가감방을 썼는데
이분이 약을 드시면서 뭐라 그랬냐. 자기는 이렇게 약이 묽은 거 처음 봤대요. 약을 데리다 말았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분이 약을 들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 이렇게 약 같지도 않은 거가 효과가 좋은 걸 처음 봤대요. 그렇게 효과가 나요. 왜? 노폐물을 씻어내야 되니까 맑은 약을 쓰는 거죠. 식적천식의 증상은 가래가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담음이니까. 기침하고 숨이 차죠. 가슴이 그득하고 신트름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식적천식의 치료는 감이 이모영소탕. 이건 위열을 치는 겁니다. 위열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많이 먹는 것이 반복되면 배에서 열이 나고 속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 열이 나면 버러지가 생겨요. 그게 식충이에요. 식충이 생기면 어때요? 뱃속을 갉아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이 쓰리구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숨이 찰 수가 있는 거예요. 감이진탕은 노폐물이 쌓여서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천식이 같은 천식이 아니고 위장과 관련된 먹는 섭생과 관련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천식이 너무나 많다. 모든 것이 풍족해지는 시대에 또 그렇게 의술이 발달되었는데도 먹는 것과 관련된 천식이 잘 치료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근본 원인 치료를 하고 또 섭생을 본인이 잘 지키고 그러면 위장병으로 인한 천식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위장병으로 인한 천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위장병으로 인해서 천식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오늘 처음 한 사실인데요. 구체적인 치료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네, 50대 여성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기침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기침은 하지 않는데 숨이 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이 찬 것이 오래됐는데 치료 방법이 없어서 그때 이렇게 뿌리는 이런 약들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겁니다. 계단도 못 올라가고 조금 빠르게 걷거나 뛰는 것은 전혀 못한다고 했습니다. 50대 여성인데 생긴 모습이라든지 나타난 증상 이런 걸 봐서 식적천으로 보고 이모영소탕이라는 약을 투여했는데 좋은 효과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분의 생긴 모습은 어땠나요? 네, 얼굴이 넓적하고 볼살이 통통했습니다. 가슴이 큰 것이 특징이었고요. 코도 크게 생겼고 콧구멍이 앞에서 볼 때 드러나 보이는 이러한 형상이었습니다. 이런 형상들을 양명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얼굴이 넓적한 사람들은 위장과 관련돼서 병들이 많이 옵니다. 젖가슴이 큰 여성들의 경우에는 역시 위장과 관련돼서 천식이라든지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굴이 둥글넓적한 거, 볼살이 통통한 거, 그 다음에 가슴이 큰 거 이런 것을 봐서 식적천식이라고 판단돼서 치료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네, 이분은 숨이 찬 증상으로 내원을 하셨는데요. 이 외에도 어떤 불편한 증상들이 있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기침은 하지 않는데 숨이 찬 것이 주 증상이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거북하고 트름이 많이 나오면서 조금만 굶으면 속이 쓰리는 증상도 있었고 쓰리다 못해 어떤 경우는 아픈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몹시 고통스러웠다 봅니다. 배고프면 참지를 못하고 많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으면서 배고프면
입은 표현이 좀 묘합니다만 눈이 뒤집힐 것 같이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또 붓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기운이 너무 없고 덩치가 그렇게 좋은데 기운이 없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는데요.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고 냄새도 맡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네, 숨이 찬 거 말고도 위장 쪽으로도 문제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배고픔을 참지 못한다, 눈이 뒤집어질 정도다라는 표현이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네, 오죽하면은 그런 표현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상당히 그 위열, 한의학에서 위열이라고 그러는데요. 위열이 있으면 그렇게 배고프면 정말 참지를 못합니다. 허겁지겁 먹습니다.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식적 천식의 원인은 위열과 담음입니다. 그런데 위열이 있으면 어떠냐면 배고프면 도저히 참지를 못합니다. 많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요.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다고 그랬고요. 배고프면 눈이 뒤집어진다고 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속이 굶으면 쓰리고 아파서 못 배긴대요. 처음에는 기분만 나쁘다가 쓰리고 아프답니다. 너무 고통스럽대요. 이런 증상들은 바로 위열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여기에 얼굴이 넓적하고 볼이 통통하면서 요방이 크고 맥이 비위에 떨어졌으므로 비위에 문제가 생겨서 식적 천식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이모 영소탕이라는 약을 투여한 것입니다. 네, 한약 투여 결과는 어땠나요? 이 약을 복용하면서 첫째 느끼는 것이 배고프면 좀 견딜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숨이 차는 증상이 많이 좋아졌고요. 제가 이런 환자들한테는 아주 강력하게 주의사항을 주는데 저녁 식사를 적게 하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상당히 고통스러웠대요. 배고픈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약을 먹고 나서부터는 그 배고픔을 참을 수가 있더랍니다. 바로 위열을 꺼주는 약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식 증상도 좋아지고 바로 그 배고픔을 참는 이러한 능력도 생긴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식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바로 천식도 식적과 관련돼서 올 수가 있는데 이런 환자들의 특징은 배고픔을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병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바로 눈이 뒤집힌다, 뭐 배고프면 속이 쓰리고 너무너무 괴롭다 이럴 정도로 위열이 심하기 때문에 식적이 생겨서 바로 버러지가 생겨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열을 쳐주고 식충을 없애는 치료를 해줬더니 배고픔도 참을 수 있고 숨이 차는 천식 증상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다 좋아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주부습진은 스트레스다. 주부습진은 화병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주부습진이 피부병인데 어떻게 이게 화에 의해서 오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저조차도 한의사가 되기 전에는 몰랐으니까. 또 주부습진이 스트레스, 화해에서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아마 국민의 반 이상은 전혀 모를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부습진은 피부과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어주면 얼마든지 치료돼요. 너무 심한 경우에는요, 물집이 잡히고 그게 터지고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이게 반복되면서 곳곳에다 뭐 붙이고 막 감고 이래 가지고 오는데요. 눈 뜨고 못 봐줘요.
너무너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제인 주부습진은 스트레스다. 주부습진은 화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주부습진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주부습진 오면 물 안 만져야 된다, 장갑을 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해야죠.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화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화병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화에 의해서 두통이 올 수도 있고, 가슴 답답한 게 있을 수도 있고, 피곤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어깨가 빠져나가는 게 있을 수 있고, 허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화병도 신경성 위장병, 화에 의한 스트레스성 위장병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신경성 위장병도 뚱뚱하게 생긴 사람에서 신경성 소화불량, 소화장애가 오는 경우와 빼짝 마르고 날카롭고 예민하게 생긴 사람의 신경성 소화불량에서 오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다양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주부습진이 신경성 위장병과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수족은 비위에 속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장애가 있을 때 손발을 딴다든지 손발에다 침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성 위장병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손발에 땀이 많이 납니다. 손발에 땀이 난다. 어디를 수술해야 된다. 할 수 있죠. 근데 어디를 수술하면 다른 데로 가요. 그걸 보상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치료하지 않습니다. 위장을 좋게 해주면 손발에 땀이 좋아집니다. 손발에 땀이 나면 땀이 계속되고 이러면 습하게 생기고 거기에 어떠한 균들이 살 수 있고 그것이 포진이라든지 습진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특히 신경성 위장병과 연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 주부습진이 신경성 위장병과 관련이 있는가? 특히 손바닥이나 손가락이라는 것은 나는 습진은 화에 의한 것인데 화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죠. 화는 위로 올라가는데 제일 높은 것은 우리가 신경 쓰면 머리가 아프죠.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 이 위에 머리 빠지는 거 봤어요? 여기만 탈모가 여기만 돼요. 이거 누가 잡아 뜯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열이 위로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 몸에서 가장 높은 곳은 손바닥입니다. 손가락. 이게 화가 위로 올라가는데 이 머리에서 올라가다가 끝까지 더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에 의한 것이에요. 불화자죠. 화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니까 스트레스에 의해서 주부습진이 온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신경성 위장병에는 심조증, 조잡증, 탄산증, 우라에 의한 트름, 꽉꽉 트름하는 사람들 있죠. 우라에서 오는 거예요. 화병. 이런 사람들이 주부습진이 잘 와요. 신경성 위장병에 의해서 주부습진이 잘 와요. 심조증, 스스로 볶는 사람들. 잘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미리 하려니까 스스로 자신을 볶는 거예요. 빨리 해쳐야 되고 미리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빈틈이 없어야 되고 어떻게 그리 살아요?
그러니까 심저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저증에 의해서 신경성 위장병이 와서 주부습진이 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조잡이라는 거는 스트레스성 신경성 위장병인데 이것에 의해서 오는 주부습진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탄산증이라는 건 신트름 나는 거예요. 신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신트름 난다. 신물이 올라온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걸 탄산증이라고 그래요. 이 탄산증에 의한 신경성 위장병에 의해서 주부습진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담화에 의한 조잡증, 식적 위완통에 의한 조잡증, 담음 위완통에 의한 조잡증.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신경성 위장병도 이렇게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부습진이 신경성 소화불량, 신경성 위장병에서 온다. 근데 그 신경성 위장병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처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거를 구별해야 돼요.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부습진 쉬운 거 아니에요. 향사평이산을 써야 되는 경우 있고 화담청화탕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증미이진탕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진탕을 가감에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진탕은 황련 황금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심저증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양명위혈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탄산이라는 거에서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부습진은 스트레스라는 게 화병이다. 화병에 의해서 주부습진이 온다. 신경성 소화불량을 치료해주면 주부습진이 낫는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시대, 음식이 풍부한 시대에 스트레스에 의해서 위장병이 많이 오는데 그것을 치료해주면 주부습진, 그 어려운 정말 험악한 주부습진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강의였죠. 주부습진은 스트레스다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주부습진이 스트레스로 올 수 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맞습니다. 네,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네, 주부습진이 스트레스, 즉 화에 의해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를 들어보시면 아, 주부습진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경우가 많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45세 여성이 내원을 하였는데 주부습진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성은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고 목에는 항상 뭐가 끼는 듯하고 너무나 속상해서 울면은 세숫대야를 갖다 놓고 울어야 될 정도로 눈물이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세숫대야를 갖다 놓고 운다.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얘기. 근데 이 환자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속에 우라통이 터지고 속상한 일이 많으면 세숫대야를 갖다 놓고 엉엉 울어야 속이 편안해진답니다. 이 여성은 양명형으로 생겼어요. 말하자면 참을성도 많고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항상 마음이 편치 않은 게 특징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배고프면 잘 못 참는 게 특징입니다. 이분은 진료하는데 보니까 손가락을 전부 다 반창고로 발랐더라고요. 칭칭 감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큰 거 하나 붙이고 왔고요. 그래서 첫눈에도 주부습진 때문에 온 것 같았는데 주부습진에 대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왜? 주부습진이 한의학적으로 치료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골마 터지고 가렵고 이런 것들도 한의학으로 치료되느냐고 하면서 치료되지 않는 치료를 못하는지 알고 얘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많으신, 한이 많으신 분 같은데요. 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네. 양명형들은 사실은 참을성이 많습니다. 근데 참다 안 되면 뒤집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뒤집어졌으면 쇠수대야를 갖다 놓고 엉엉 울어야 될 정도로 한이 많이 맺혔을까요? 그게 바로 주부습진의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분은 남편만 쳐다봐도 우라가 치밀어 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왜 같이 사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자식도 있고 그런데 화가 나면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대요. 표현이 참 묘하죠. 세숫대야 갖다 놓고 엉엉 울어야 되고 화가 나면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양명형들의 특징입니다. 화가 나면 배고프고 화가 나면 배고픈 거 못 참은 양명들은 배고프고 화가 나면 손이 떨려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로 봐서 양명의 특징적인 신경성 소화장애로 보고서 화담 청화탕을 가미해서 투여했습니다. 가미 화담 청화탕인데요. 화도 풀어주고 신경성 소화불량도 좋아지게 해서 주부습진을 치료할 목적으로 이 약을 투여한 것입니다. 네, 치료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이 약을 복용하면서부터 가슴이 많이 편안해지고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증상들이 좋아졌는데 특히 손바닥, 발바닥에 농이 나고 진물 나고 이렇게 농이 잡히던 이런 현상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약을 먹으면서 이 좋아지는 속도를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고 했습니다. 한약을 쓰고 주부습진이 치료되는 것도 놀랐고 주부습진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온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어느 곳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없었는데 참으로 신기하다고 하면서 주부습진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부습진은 치료가 되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다시 재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또 주부습진이 재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생활의 법도를 잘 지켜야 됩니다. 말하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조반석죽의 원칙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되게 마른 사람들은 조반석죽의 원칙을 한두 끼 안 지켜도 큰 병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명형들, 배꼬리가 크고 가슴이 크고 얼굴이 둥글넓적하고 볼살이 있는 이런 양명형들은 30일 동안을 잘 지키다가 하루 31일째 되는 날 저녁을 많이 먹으면 탈이 딱 나는 사람이 양명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내 욕심대로 안 돼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오는 신경성 소화불량이 돼서 주부습진이 재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몇 번만 겪으면 다시 농이 잡히고 습진이 되어서 갈라지기도 하고 가렵기도 해서 재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치료해 줬지만 특별히 강조합니다 하고 이러한 주의사항을 줬는데 이분은 잘 이걸 지켰더라고요. 그래서 주부습진이 완전히 치료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드리고 우리 건강톡톡 가족분들의 고민까지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특별히 멀리 부산에서 이지영 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20대 초반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여드름이에요. 중학교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마에 조금씩 나더니 얼굴 전체로 번졌고요. 화장품도 자연 유래 성분만 쓰고 피부과에도 다녔는데 광고처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드름 감추려고 화장을 더 짙게 하니까 피부에도 안 좋은 것 같고 정말 고민이에요. 친구가 한방으로 치료해보라고 해서 진짜 가능할까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제 취업도 준비해야 되는데 박사님, 여드름도 한방 치료가 가능한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나이대입니다. 네, 박사님, 그렇습니다. 여드름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여드름도 한의학으로 잘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드름이 생긴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또 여드름이 생긴 원인을 찾아서 주의사항을 철저하게 얘기해 줘서 그걸 잘 지키도록 해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여드름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드름을 한의학에서는 어느 부위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치료법이 다릅니다. 이마에 많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요. 볼 쪽으로 많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요. 특히 이 측면으로 많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코에만 생기는 사람이 있고요. 요 인당 부위에 생기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 주변으로 생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 턱 밑으로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여드름이요. 심한 경우에는요, 머릿속에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원인, 생기는 곳에 따라서 전부 다 치료법이 다 다릅니다. 말하자면 여드름 생기면 짜준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원인 치료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의학에 치료할 때는 여드름을 원인적인 치료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은요, 요 볼따귀 주변, 입 주변에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번지면 요 밑까지 이렇게 번집니다. 이것은 자궁과 관련되고 위장과 연관됩니다. 왜 그러냐? 입은 위장입니다. 먹는 곳이죠. 또 입은 생식기입니다. 요건 남자 생식기고 요건 여성 생식기예요. 그래서 생리와 연관돼서 여드름이 나는 경우는 이쪽으로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이쪽으로 여드름이 난다 그러면 이건 먹는 거에서 오는 거예요. 어느 게 문제일까요? 저녁을 많이 먹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녁을 많이 먹으면 배꼽레가 커지고 살이 찌면서 얼굴에 개기름이 끼면서 번들번들하게 끼면서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는데 막 이쪽으로 심하게 납니다. 이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 말하자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볼따기가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턱이 여기가 나오고 관골도 나오고 얼굴도 살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간하고 콩팥 기운이 약해서 여드름이 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여드름이 왕여드름이 납니다. 그래서 여드름을 짜면요, 여드름 짜기가 푹 패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여드름이 얼굴에만 나는지 알죠? 등에도 나요. 등에도 여드름이 엄청납니다. 또 가슴에도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등에 여드름이 이렇게 쏙 들어간 사람은 왕여드름을 치료하면서 등까지 좋아져요. 거꾸로 얘기해서 얼굴에는 여드름이 안 나는데 등에만 여드름이 날 경우에는 바로 간하고 콩팥 기운, 즉 전기의 통로에 전기가 부족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기를 돋궈주면 등의 여드름들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왕여드름까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여드름이 나는데 끝이 곱는 여드름이 있고요. 끝이 모래알같이 자잘하게 나는 여드름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다릅니다. 자잘하게 나는 여드름은 폐와 연관되기 때문에 어깨의 통증이 잘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여드름은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양상으로 어떤 곳에 나느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또 의사가 지시해주는 생활의 법도를 잘 지키면 여드름은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연 주신 이지영님, 오늘 상담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소중한 말씀 나눠주신 박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위장병으로 인한 천식, 주부습진은 스트레스다. 이 두 가지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팔팔한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대로 건강톡톡은요.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